4월 학력평가 고3 언어와 매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먼저 볼 텐데요. 지문은 한글 맞춤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대표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간단히 살펴보면요. 한글 맞춤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표음주의의 원칙과 관련이 있죠. 하지만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적게 되므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어떠한 단어를 썼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규정을 하나 덧붙였어요. 그렇게 하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이는 다시 말해 여러 가지 발음을 고려한 대표 형태를 선택하여서 이 대표 형태를 어법으로 정해놓고 그 어법에 맞도록 적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언제나 어법에 따라서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표기에도 적용이 되는 덥다, 더우니 같은 교체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이 대표 형태를 어떻게 정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형태란 애초에 결정할 때부터 여러 가지 발음을 고려하여서 일관되게 표기될 수 있도록 정하기 때문에 대표 형태는 여러 발음들이 나타나는 과정을 모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요. 있어요, 있는데요, 있더라고요. 의미를 고려하였을 때 같은 용언의 어간에 다른 어미가 결합하여서 발음만 보았을 때에는 다르게 소리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발음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이 셋 중에 대표인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중에서 있더라고요에 나타나는 이 디귿 받침 it을 대표 형태로 보고 하나씩 따져보는 거예요. 얘가 나머지 애들을 전부 대표할 수 있을까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우선 이 it을 기본형으로 두었기 때문에 표기는 이와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과 이렇게 발음을 한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여러 음운 변동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있더라고요와 같은 경우에는 더라고요의 디귿이 앞 어간의 마른 받침 디귿의 영향을 받아서 된 소리가 된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발음하는 거 괜찮지요? 있는데요 같은 경우에도 이 니은 때문에 비음화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면 발음 변하는 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는 거 괜찮지요? 하지만 마지막 있어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이미 발음하고 있는 걸 바꿀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기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표기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데요에 in을 한번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는 거 소리 나는 대로기 때문에 괜찮지만 나머지 둘은 이렇게 써놓고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읽는데 설명할 수가 없죠. 그 이유를 음운 변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므로 인도 후보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후보
있어요에서 가지고 온 it을 대표형으로 설정을 하면 첫 번째 있어요라는 표기는 연음 된 거니까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발음하는 거 적절하죠. 그리고 있는데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침 쌍시옷이 먼저 디귿 받침으로 교체가 일어나고 이 교체된 디귿이 다시 비음인 니은 앞에서 비음화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있더라고요도 마찬가지예요. 이 it이 아까와 같이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디귿으로 교체가 된 다음 이 디귿 때문에 이어지는 더의 디귿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다 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발음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적을 때 이렇게 적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대표 형태는 방금 보았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모두 결정한 거예요. 우선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 발음을 바탕으로 후보가 될 수 있는 형태를 골라냅니다. 그리고 하나씩 실제로 대표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예시를 바꾸어서 문제 얼마든지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와 달리 실제 발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태를 대표 형태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타의 어간, 놋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과정은 같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 발음에서는 노라는 형태로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렇게 대표 형태를 설정한다면 노타에서 일어나는 이 음음 변동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음을 히읗으로 둔 놋을 대표 형태로 두고 이 놋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탈락이 이루어진다. 디귿과 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축약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유는 같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 해야 둘 다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1번 문제를 하나씩 보면요. 첫 번째, 들어를 발음할 때에는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군 되어 있는데요. 음운 변동, 들어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죠. 우리 발음, 들어 이렇게 연음해서 발음할 거고요. 음운 개수가 변하지 않으며 연음이기 때문에 음운 변동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1번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2번 더운과 덥고는 어간을 더와 덥의 두 가지 형태로 적은 것이지만 어간의 의미는 같군 되어 있네요. 아까 본문 설명할 때도 언급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덥다 같은 경우에는 덥과 더우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딴 설명은 다 맞는데 어간을 잘못 설정했죠. 더운의 어간은 더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3번 시작 예측은 표준어를 발음되는 대로 표기한 것이군 되어 있는데 발음과 표기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다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끝이를 소리대로 끝티로 적었다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겠군 되어 있는데 여기도 설명 자체는 적절하죠. 꽃을 소리 나는 대로 적었을 때 이 음운 변동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처럼 끝이 같은 경우에도 소리대로 적었다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 소리대로 적은 이 표기가 잘못되었죠. 연음된 다음에 t가 치로 바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5번
불일의 어간은 실제 발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태를 대표 형태로 선택해 표기한 것이군 되어 있는데 불일의 어간은 불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불이 우리가 불이다 그리고 불이는 과 같이 실제 발음에서 나타나는 그대로 사용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정답 적절한 것은 3번만 되는 거지요. 그 다음 2번 문제. 가를 고려하여 보기에 A에서 E의 대표 형태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가는 우리가 아까 함께 살펴보았던 여러 발음들이 나타나는 과정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대표 형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선지와 함께 볼 건데요. 첫 번째 A 같은 경우 지금 발음이 이렇게 어미와의 결합에 따라 나타나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때 대표 형태를 깍으로 볼 경우와 쌍기역 받침의 깍으로 볼 경우 모두 깍지만과 깎는을 교체로 설명할 수 있겠군 되어 있는데 대표형을 깍으로 두고 지만과 결합했을 때 깍지만과 같이 소리가 나는 것은 우리가 기역 받침 뒤에 지읒이 왔기 때문에 된소리되기 일어나는 걸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교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깎는 같은 경우에는 받침 기역이 이어지는 비음,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이응, 비음화 되는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역시 교체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대표 형태 적절하고요. 두 번째 쌍기역 깍으로 볼 경우 이 쌍기역이 어차피 음절의 말에서는 기역으로 교체가 되죠. 그러면 방금 보았던 음운 변동이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단지 이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뀐다는 교체만 추가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대표 형태를 이 둘 중에 무엇으로 하든 지만과 는이 결합했을 때의 음운 변동은 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B 대표 형태를 달로 볼 경우는 달코와 달치만을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를 달의 리을 히읗 받침으로 볼 경우 둘 다 축약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되어 있는데 이 설명도 적절하죠. 왜냐하면 리을 뒤에 고와 지만이라는 어미가 결합했을 때 기역과 지읒이 각각 키읔과 치읒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발음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무도 얘기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대신에 대표 형태를 이렇게 리을과 히읗이 겹받침으로 쓰이는 달로 볼 경우에는 이 말음 히읗이 기역, 지읒과 결합을 하여서 각각 키읔과 치읒으로 소리 난다 축약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3번 대표 형태를 싼으로 볼 경우는 쌓고와 쌓아서를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여기까지 적절하죠. 대표 형태를 쌌으로 볼 경우는 둘 다 축약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되어 히읗으로 끝나는 쌌에 고가 결합할 경우 히읗과 기역이 결합을 해서 키읔으로 축약되는 거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서가 결합하는 경우 이 아와 히읗이 결합하여서 축약해서 아가 된다라고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탈락이라고 설명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쌓고는 축약이지만 쌓아서는 탈락에 해당을 하지요. 그 다음 4번 대표 형태를 할로 볼 경우는 할꼬와 할지만을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설명 적절하죠. 리을 뒤에 지금 고와
지만이 왔는데 된소리되기 일어나는 거 우리가 기존의 의문 변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대표 형태를 할에 리을 티귿 받침을 사용하는 이 겹받침으로 볼 경우는 둘 다 우선 이 티귿 때문에 이어지는 고와 지에서 된소리되기 일어나고 그 다음 음절말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리을과 티귿 중에서 티귿이 탈락한다는 걸로 이 발음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교체와 탈락 그리고 순서도 교체가 일어난 다음에 탈락 일어나는 거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이 대표 형태가 갑으로 볼 경우 그리고 피읍 받침의 갑으로 볼 경우 모두 갑고와 갑는을 교체로 설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갑으로 볼 경우는 비읍 받침 때문에 이어지는 고의 기역이 된소리 되기가 되고 갑는 같은 경우에는 니은 때문에 비읍이 비음화되어서 미음이 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교체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피읍 받침의 갑 경우에는 음절말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이 피읍이 비읍으로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교체는 동일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모두 교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5번까지도 적절하다. 그렇게 2번에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바로 선지랑 함께 확인을 해보면 1번 너결을 통해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너겨 해당하는 부분 해석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여기다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니은 없어진 것에 반해서 너겨에는 니은 지금 어두에 그대로 쓰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다. 그 다음 2번 니라샤도를 통해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았을 때 1, 2, 샤 우리가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일 수 있겠구나 해석과 함께 확인을 해보면 여기 니라샤도 처가 자주 이르셔도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주체인 부처를 셔를 통해서 높이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2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3번 종합잡디를 통해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종하잡디 여기 확인해 보면 따르지인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따르지 않느냐? 나운이 부처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운이 따르는 대상인 부처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선어말 어미 잡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는 이 원문의 형태와 문장에서 드러나는 객체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이 일부 특수한 어휘의 경우에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해석을 보았을 때에는 현대어 풀이에는 객체 높임이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3번도 적절하다. 그리고 4번 만남이를 통해 현대 국어와 다른 형태의 주격조사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만남이를 보면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 현대어 풀이에서는 만나기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부분 사실은 앞에 쓰인 주어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문맥으로 고려하였을 때는 만남이인 것을 충분히 분석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이 연철이 되었지만 지금과 똑같은 형태가 쓰인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다른 형태의 주격조사 아니고요. 같은 형태의 주격조사가 쓰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4번 사람애를 통해 현대국어와 다른 형태의 관형격 조사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사람에 보면 여기 사람의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관형격 조사의 이 한 형태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아래 아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다른 형태의 관형격 조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다른 형태의 관형격 조사 적절하다.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어서 매체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매체 지문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고요. 가가 진행표, 나가 이 진행표에 따라서 진행된 라디오 방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진행표를 바탕으로 라디오 방송의 내용을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눌 때에는 나에서 진행자의 말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범 사업을 땡땡시에서 하는 이유는 하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하는 질문, 진행자의 말에서 여기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두 번째, 시범 사업의 성과를 묻는 여기까지가 하나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죠. 시범 사업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하는 부분 쭉 이어지고요. 마지막 향후 달라질 시범 사업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우리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본 부분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 그 다음 여기서부터가 세 번째에 해당을 하겠구나. 내용을 훨씬 더 빠르고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용을 나누고 나면 그 다음은 우리 선지 내용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진행자는 지난 방송 내용을 환기하고 있군 되어 있는데 여기 지난 방송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1번 적절하다. 그 다음 2번 첫 번째 부분에서 전문가는 방송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두 입장을 고려하여 설명하고 있군 되어 있는데 전문가의 말 보면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적합하고 시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적합하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3번 두 번째 부분에서 진행자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방송 화제에 대한 평가를 밝히고 있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행자가 활용하고 있는 구체적 수치 사전체험단의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10점 만점에 9.2점이다 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4번 세 번째 부분에서 진행자는 청취자의 의견을 요약하며 이와 관련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군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파트는 여기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시범 사업의 운영 방안을 소개해 주세요 부터입니다. 이 이후로 진행되는 내용에서 청취자의 의견을 요약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청취자의 의견을 요약하고 있는 부분 여기에서 오히려 전문가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세 번째 부분에서 전문가는 보조자료를 활용하여서 진행자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군 되어 있는데 운영 방안을 소개해 달라는 말에 지금 보충 자료 활용하여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다.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체 지문으로 넘어와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가 내용을 하나하나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1번 가에 제시된 개인의 일상적 실천 사례를 참고하여 학생들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겠어 되어 있는데요. 가의 끝부분을 보면 개인의 일상적 실천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면 지금 기후행동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앞부분까지는 내용 적절한데 뒷부분 학생들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을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 2번 가에 제시된 기후행동의 개념을 참고하여서 기후위기를 보여주는 이미지와 기후행동의 개념이 나타나는 문구로 시작 화면을 구성해야겠어 되어 있는데 가의 첫 번째 부분에서 기후행동이란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들이다 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 화면을 살펴보면 지금 기후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역시도 가에 대한 설명은 맞지만 뒷부분 기후행동의 개념이 나타나는 문구를 활용하고 있지 않아서 적절하지 않다. 한번 가에 제시된 꾸준한 기후행동의 필요성을 참고하여 자신의 성공적인 실천 결과를 작성할 때마다 보상을 제공해 지속적으로 실천이 이어지도록 해야겠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단락을 보면 무엇보다 기후행동은 꾸준한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하는 내용, 지금 보상을 준다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3번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또 적절하지가 않다. 그 다음 4번 가에 제시된 동아리의 정책 제안 활동을 참고하여 청소년이 관련 기관에 제안한 정책이 청소년들의 투표를 통해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기후행동에 참여하도록 해야겠어 되어 있는데 가에서 최근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기후행동에 나서고 있고 지역 내의 동아리들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지금 인근 학교 동아리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서 지금 4번을 만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관련 기관에 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것에 그치고요. 청소년의 투표를 통해서 이러한 정책이 채택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투표를 통한 채택 관련 내용 찾을 수 없어서 또 적절하지가 않다. 마지막 5번 가에 제시된 기후행동 확산의 중요성을 참고하여서 자신의 실천 사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개인의 실천이 다른 사람의 동참을 이끌어내도록 해야겠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단락에서 기후행동 개인의 일상적 실천의 확산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내용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서 3에서 자신의 실천 일지를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4월 학력평가 고3 언어와 매체 함께 살펴보았고요.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